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6년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움직임이 많은 해입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마치 얼어있던 땅이 봄을 만나서 스르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흐름이 살아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요, 사람을 통해서 운이 들어옵니다. 혼자 애쓰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해보자, 이런 생각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큰 성과가 따라온다. 크게 바라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재물운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집 수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들 챙기다 보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적인 소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건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충동적으로 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특히 투자나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찮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말 듣고 섣불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 검증된 것이 아니면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런데 말이죠,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소한 재물운은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친구가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지인 소개로 괜찮은 기회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맥을 통한 작은 이득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재물운의 핵심은요, 계획적으로 쓰고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사람을 통한 기회는 놓치지 말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운, 직업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씀부터 드릴게요. 올해는 그동안 애쓰신 게 드디어 인정받는 해입니다.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참 열심히 했구나 하고 알아봐 주는 시기예요. 평가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 이동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만큼 책임도 무거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올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지인 소개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장사가 잘 되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참에 확장해볼까? 이런 생각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하시는 일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큰 투자나 확장은 내년 이후에 생각하세요. 올해의 일운의 핵심은요, 인정받는 해이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과 관리에 집중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풀려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올해는 체력보다는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마음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걱정거리가 많다든지 잠을 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이런 거 너무 깊이 하시면 본인만 힘드십니다. 적당히 관심 가지시되 너무 마음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기, 위장 쪽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시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거르지 말고 제때 드세요. 이런 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걸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리듬이 깨지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만 걸어도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도움 요청하세요. 나이 들수록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강운의 핵심은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고 무리하지 않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 관계,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사람이 중요한 해예요. 좋은 일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어려운 일도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올 한 해의 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동창들 이런 분들과 자주 만나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수다 떨고 이런 시간들이 올해는 특히 운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뜻밖의 인연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올해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해거든요. 별 뜻 없이 한 말이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한 말에 본인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끼리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다 보니까 한번 틀어지면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는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 말이 좀 그랬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아, 그랬구나. 미안해. 하고 이해해 줍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좋은 말 한마디로 화목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말 한마디로 며칠 동안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막 대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걸 자주 하세요. 뭘 그런 걸 다 말해. 이러지 마시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올해 좀 좋아질 조짐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뭔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을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어주세요. 그게 자녀들한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집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최고의 보약이잖아요. 형제자매들과는 올해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예요. 나이 들면 형제가 제일 든든하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자주 연락하시고 가끔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세요. 옛날 얘기하면서 웃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대인관계와 가정운의 핵심은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주 만나고 연락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의 행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향입니다. 올해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남서쪽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좋아요. 여행을 가신다면 남쪽 지방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깔은요. 빨강색, 연두색, 아이보리색이 행운의 색이에요. 옷을 사실 때나 소품을 고르실 때 이런 색으로 선택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도 따라옵니다. 특히 빨강색은 활력을 주는 색이니까 기운이 없을 때 빨강색 옷을 입어보세요. 그럼 이제 월별로 간단하게 운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시작이 좋습니다. 특히 3월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소개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4월은 조금 신중해야 하는 달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미루시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5월부터 6월은 운이 다시 좋아집니다. 특히 6월은 그동안 애쓰신 게 결실을 맺는 달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7월과 8월은 평온한 시기예요. 크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달입니다. 이럴 때는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9월은 4월처럼 신중함이 필요한 달입니다. 큰 지출이나 중요한 약속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10월은 올해 중에서 가장 좋은 달입니다. 재물운도 좋고 사람 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아요. 이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시면 잘 풀립니다.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예요. 올 한 해 어땠는지 돌아보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보내세요. 이제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큰 욕심내지 않을 때 오히려 큰 성과가 따라온다고 했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이러면 결국 다 놓칠 수 있어요. 둘째,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옛날 친구들, 동창들, 이웃들, 이런 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그 속에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가볍게라도 운동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곧 행운입니다. 넷째, 말을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조심해야 해요.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 부드럽게, 더 배려하면서 말하세요. 말 한마디가 올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계획적으로 돈을 쓰세요. 충동적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투자나 부동산 같은 건 올해는 일단 보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64년생 여러분들을 위한 2026년 운세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운세라는 게 말이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좋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일이 안 오고,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운세를 알아두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겠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봐야겠네. 이렇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움직임 속에서 기회가 오는 해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단,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건강 챙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웃을 일만 가득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